네, 안녕하세요. AMD에서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가 작년 12월이었죠. 저희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저희 AMD의 데이터 센터 GPU 인스팅크트 MI300X 300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저희 AMD AI 솔루션,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AI 솔루션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실제 시장에 소개해서 발표한 AMD MI300 인스팅크트 새 제품 중에 MI300X, MI300A 두 가지 제품이 이제 정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고요. 사실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소프트웨어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ROCm이라고 하는 라데온 오픈 컴퓨터 플랫폼의 약자를 보통 ROCm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쉽게 얘기하자면 쿠다죠. 쿠다가 같은 역할을 하는 저희의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AMD 하면은 사실은 좀 CPU를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엔드투엔드 AI 인프라를 현재 다양한 솔루션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클라우드, HPC, 엔터프라이즈, 인베디드, 그리고 PC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AMD 인스팅크트라고 했죠.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제품군 중에 GPU, HPC나 트레이닝 혹은 인퍼런싱에 적합한 그런 성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AMD 알베오라고 하는 가속기도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나 엣지 쪽에 인퍼런싱에 최적화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즘 좀 사실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CPU를 기반으로 하는 AI 트레이닝 혹은 인퍼런싱이 굉장히 또 다시 좀 각광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리소스가 아무래도 CPU다 보니까, 그래서 4세대 AMD APIX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엣지 플랫폼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는 인베디드 제품 버살이라고 하는 AI 엣지 제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제품이 이거겠죠. 사실은 AMD 라이젠 7040 혹은 8040이라고 하는 모바일 프로세서가 들어간 노트북을 사시게 되면 거기에 저희 라이젠 AI 코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온 디바이스 AI, 세계 최초로 이제 X86 프로세서에 이제 AI를 통합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중점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크게 세 가지 리소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리소스, 어떻게 보면은 이제 CPU, 그리고 GPU, 그리고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CPU 같은 경우는 잘 익히 잘 아시는 AMD 에픽,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GPU 같은 경우는 AMD 인스팅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지연, 고대역폭을 지원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중에 이제 스마트닉이라든가 DPU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저희 알베오라든가 펜산도 같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사실은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 세대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MI100부터 시작을 했다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전에도 MI250라든가 MI50 같은 제품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한 제품은 MI100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때 이제 MI100이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AI보다는 HPC 쪽, 슈퍼컴퓨팅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정수 연산이라든가 부동 소수전 연산이 굉장히 뛰어난 GPU였고요. 그래서 슈퍼컴퓨팅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MI200이 발표가 됐고요. 이거는 CDNA2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CDNA가 저희 코드네임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CDNA2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프론티어, 새로운 개척지를 열어가는 그런 HPC 및 AI의 가속 플랫폼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메모리 용량도 이 당시에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대역폭도 굉장히 넓었고요. 그래서 KT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저희 아주 MI250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LLM 같은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MI300입니다.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그래서 통합 메모리 그리고 최초의 APU 이런 좀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가지예요. 사실은 보시면은 좀 뻔해 보이는 말씀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략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그래서 먼저 손쉬운 마이그레이션,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GPU 컴퓨팅은 전부 엔비디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인프라라는 건 결국은 엔비디아 GPU 기반의 인프라를 손쉽게 이제 AMD GPU를 도입하기로 결심을 하셨을 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가? 하드웨어적으로 동일한 플랫폼, 동일하게 호환되는 규격의 플랫폼과 그리고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거나 마이그레이션도 필요 없이 바로 호환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두 번째 성능은 뭐 두말할 나위 없겠죠. 아무래도 더더욱이나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LLM이 워낙 많은 퍼포먼스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방성에 대한 약속 또한 차별화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드라이버부터 해서 ROC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소스 코드까지 전부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이제 제한 없이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오픈 소스 에코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중심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래서 아키텍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H100이 호퍼 아키텍처다, 뭐 그 전에 암페 아키텍처라고 이렇게 아키텍처가 진행이 되듯이 저희도 이제 데이터 센터 GPU의 아키텍처는 CDNA로 아까 전개된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CDNA 3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MI300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DNA 3의 가장 큰 핵심은 AI 및 HPC를 위한 전용 가속 엔진을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3D 패키징으로 이제 최대한 많은 그런 컴퓨팅 리소스를 제한된 공간에 이제 효율적으로 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능과 전력 효율성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AMD 인스팅크트 MI300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주목하실 부분들은 이런 거겠죠. 192기가의 HBM3 메모리,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사실은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사실 HBM 메모리 특성상 이제 모듈이 많아질수록 대역폭이 늘어나죠. 그래서 5.3TB/s의 GPU2 GPU 메모리 대역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대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 멀티 GPU 컴퓨팅이 워낙에 기본이다 보니까 이제 GPU 간의 통신, 소위 말하는 P2P 통신에서 대역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대 896GB/s의 AMD 인피니티 패브릭. 이 인피니티 패브릭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잘 아시는 엔비디아의 뭐 NV링크 같은 그런 자체 P2P 커뮤니케이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능, 이게 사실 이론상 성능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성능을 비교하시는 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론 성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MI300X 대 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H100 SXM 모델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2.4배, 메모리 대역폭은 1.6배 정도 높은 건 숫자로 쉽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HPC에서 주로 사용되는 F30이나 F64 성능은 사실 AMD가 언제나 사실 경쟁사 대비해서 항상 높은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더더욱이나 더 많은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대 2.4배가 높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목할 점들은 AI 성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반정밀도 연산. 사실 트레이닝이 요즘 사실 아무도 이제 TF32조차 이제는 잘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쓰시는 고객이 없고 보통은 기본이 FP16이나 BF16으로 트레이닝을 하시고 요즘은 이제 뒤에 말씀 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FP8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FP8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익스포넨트 5자리, 뭐 멘티사 2자리, 혹은 익스포넨트 4자리, 뭐 멘티사 3자리 이렇게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되어 있는 포맷을 각각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INT 8까지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굉장히 좀 핫하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정밀도들을 모두 지원하면서 그 성능은 대략적으로 1.3배 정도 높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별 GPU로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HGX 플랫폼처럼 저희도 8개의 GPU를 묶어서 플랫폼으로 제공을 합니다. 여기 뭐 숫자들은 전부 다 그냥 곱하기 8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엔비디아의 HGX 플랫폼과 동일한 어떤 플랫폼 디자인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HGX가 장착되는 서버에는 동일하게 이 MI300X 플랫폼도 동일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 디자인을 준수해서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플랫폼 대비해서 비교한 건데 뭐 다 곱하기 뭐 아까 다 드린 말씀이랑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뭐 노드 확장을 할 때 AMD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동일합니다. 엔비디아랑 전혀 차이 없이 인피니밴드 혹은 이더넷 기반의 RDNA 네트워크 400기지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연결하실 수 있고 또 P2P 네트워크 성능조차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소위 말하는 GPU to GPU 커뮤니케이션도 동일한 대역폭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이 장표를 넣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LLM에서 파라미터당 메모리 요구량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24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 라마 7B 모델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7B 70빌리언이죠. 7빌리언이니까 70억 개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GPU 메모리가 약 168기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168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이제 실질적으로 GPU랑 매칭을 해보면은 H180기가 모델 같은 경우는 3장이 필요하겠죠. 2장으로도 다 트레이닝이 어렵습니다. 인프런싱이나 이런 처리가 어렵겠죠. 그리고 H200 2배의 용량을 가진다고 저희 뭐 144기가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장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MI300 같은 경우 한 장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사실 제가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시는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GPU 메모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 GPU에서 연산이 넘어가는 순간, 멀티 GPU로 가는 순간 그만큼 굉장히 지연 시간이 커지고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GPU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큰 하나의 GPU에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트레이닝 성능을 간단하게 비교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MPT 30B 모델을 가지고 트레이닝 성능을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 스루풋, 토큰 퍼 세컨드를 비교를 했을 때 HGX 8GPU 모델이랑 MI300 8GPU 플랫폼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동일한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죠. 사실은 저희가 이런 성능이 더 높은데 왜 동일하냐. 사실은 이 모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사실 작년 12월에 출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최적화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슷하지만 성능이 좀 더 향상되면은 오히려 더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인퍼런싱은 이미 테스트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VLLM 기준 그리고 엔비디아에 최적화되어 있는 텐서RT LLM 대 VLLM 저희는 텐서RT를 쓸 수가 없죠. 텐서RT 구동하면 CPU로 구동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엔비디아 전용이라. 그리고 텐서RT LLM FP8 대 VLLM을 비교를 했을 때도 성능을 보시게 되면은 VLLM을 비교했을 때는 2.1배 그리고 텐서RT 저쪽 하드웨어 플랫폼에 최적화에 대해 범용 이제 인퍼런싱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성능 혹은 1.3배 빠른 성능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퍼런싱에서는 이미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싱은 최대 1.6배 정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 트레이닝은 지금 현재로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드릴 수 있다. 다만 시스템당 LLM이나 최대 LLM 크기는 저희가 2배 이상 더 뛰어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전 같은 경우는 전용 플랫폼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이런 생태계가 좀 많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동일한 플랫폼, 호환되는 플랫폼을 가져가다 보니까 굉장히 메이저 OEM들, ODM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이제 주변에서 저희 MI300X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I300A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는 APU란 거죠. 그래서 CDNA3가 써 있고 옆에 젠4가 써 있는데 말 그대로 제노아라고 하는 저희 에픽 CPU 코어가 같이 통합되어 있는 APU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신 갤럭시라든가 노트북에 APU 다 들어가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APU는 사실 어떻게 보면 MI300A가 전 세계 최초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용량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128기가로 좀 줄었는데 대신 공유 메모리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전 세대 MI250X 같은 경우 저런 식이에요. CPU랑 GPU는 여전히 별도로 있고 시스템 메모리랑 GPU 메모리는 별도로 있었는데 이제 APU로 가게 되면서 CPU랑 GPU가 하나의 통합 메모리 그것도 고속 HBM3 메모리를 공유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전에 이기종 컴퓨팅 같은 경우는 CPU와 GPU 간에 메모리 통신이 끊임없이 발생해야 돼요. 통신을 해야 되겠죠. CPU가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 패스 자체도 사실은 GPU 메모리 대역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유니파이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그런 병목 현상이 아예 사라지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 메모리를 확보하고 CPU에서 GPU로 카피하고 거기서 이제 GPU 커널 뭐 해서 처리하고 다시 그걸 GPU에서 CPU로 카피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능은 크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성능이 떨어졌죠. MI300X에 비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HPC 성능은 1.8배 이상 우수하고 그 AI 성능도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용량도 좀 떨어졌죠. 사실은 CPU랑 GPU가 통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간 제약상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폼이라고 해서 이제 유체역학 소프트웨어, 이건 HPC 쪽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MI300X는 좀 대용량의 노드, 그 대용량의 어떤 HPC 처리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픈폼 같은 경우는 H100 대비해서 최대 4배 이상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다 통합 메모리 대역폭이 넓은 그런 영향들, 그리고 GPU 자체 성능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와트당 성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MI300A가 APU라고 하니까 그레이스호퍼랑 많이 비교를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레이스호퍼가 APU는 아니죠. 그래도 사실 많이 비교를 하시니까 비교를 했을 때 거의 2배 정도 HPC 와트당 성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전성비가 뛰어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EXA 수준의 슈퍼컴퓨터인 엘캐피탄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MI300A를 가지고 구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좀 소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ROCm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저희 엔비디아의 쿠다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사실 지금 이번에 이제 작년에 MI300이 발표되면서 처음 소개된 버전이 ROCm 버전 6입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위에 이제 다양한 AI 모델이나 알고리즘이 있으면 중간에서 런타임이라든가 컴파일러 도구들,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의 최적화에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만으로 VLLM은 2.6배, 그리고 힛그래프라 같은 게 그래픽 비주얼라이제이션은 1.4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랜스폼 모델의 필수적이죠. 어텐션 알고리즘,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도 커널 최적화가 1.3배 이상 레이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전 세대의 소프트웨어와 이전 세대의 GPU 대 지금 현재 MI300X 플러스 ROCm6가 8배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사실 MI300X가 MI250보다 8배 더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얼마나 이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합이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이 지적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에코시스템이에요. 근데 저희가 에코시스템에 그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허깅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62,000개의 모델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최적화돼서 제공되고 있고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플랫폼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CPU, 쿠다 그리고 ROCm 세 가지 버전으로 이제 바로 즉각 설치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작스라든가 뭐 딥스피드, 오닉스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에 이미 기여하고 있고 지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코드를 AMD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ML 프레임워크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파이토치로 파이썬으로 뭔가를 짜서 개발을 하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나 오닉스나 작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손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랍인 서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명령 실행하시면 자동으로 인식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겠는데 전혀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커널을 가지고 좀 뭔가 개발을 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라이톤 커널을 기반으로 개발을 했을 때는 백엔드가 어차피 쿠다 트라이톤 백엔드로 GPU에 실행이 됐었죠. 그게 ROCm 트라이톤 백엔드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실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쿠다의 커스텀 커널을 가지고 MVCC 같은 전용 컴파일러로 컴파일했으면은 저희가 이제 ROCM에서 기본 제공하는 히피파이 같은 힙CC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자동 변화라든가 변환이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ML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1대1로 매칭이 된 라이브러리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혹시 나중에 좀 참고하시라고 링크를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ROCM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ROC 도큐멘테이션 허브에 가시면은 좀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쉽게 구성하실 수 있는 매뉴얼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